이른바 대림동 여경 논란, 그러니까 영상 속의 여성 경찰관이 술 취해서 행패 부리는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대응이 미숙했다 그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과연 그런지 이 논란은 지금 여경을 줄이자 심지어 이런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지난 13일 구로에서 13일 밤 구로동에 있는 이제 가게에서 이제 취객 2명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남성 경찰 하나, 여성 경찰 하나 2인 1조가 출동을 했습니다. 취객을 처음엔 달래요. 그 경찰에게 욕을 합니다. 그 경찰에게 욕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성 경찰의 뺨을 때렸죠. 한 명의 취객이. 네. 여기서부터 이제 폭력 사건이 된 거죠. 경찰관 폭력. 그러자 이 남성이 자신을 때린 사람을 바로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체포하려는 과정인데 수갑을 채우려는 과정인데 한 명의 취객 일행이 이 남성 경찰을 뒤에서 잡아당기면서 2차 폭행을 해요. 그러자 이 남성 경찰은 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 일어나고 이 처음에 뺨을 때린 사람 여경에게 체포하라고 넘깁니다. 여경이 제압을 하는데 일어서려고 하니까 이제 힘에 이제 어떤 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여성 경찰이 자 남자분 좀 빨리 나와주세요 하고 수갑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채우게 되는데 이제 이 편집된 영상이 15일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고요. 17일에 경찰이 해명을 하기 이릅니다. 그 처음에 문제를 키운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한 취객이 경찰관의 뺨을 때리죠. 네. 경찰이 즉시 해당 남성의 팔을 틀어서 바닥에 눕혀서 제압합니다. 오른쪽에 취객이 여성 경찰관을 밀치죠. 그러면서 힘으로 밀려나는 여성 경찰관의 모습이 보이고요. 네. 이게 앞부분에 14초만 이제 편집돼서 나오다 보니까 일단 밀치는 장면에서 이 동영상이 끝나다 보니 이 옆에 있던 경찰이 지금 다른 경찰을 도와주지 못하거나 이 주치자에 대해서 안적하게 제압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비판글이 있습니다. 여론은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여성 경찰은 왜 출동한 것이냐 이런 비판인 경찰 거죠?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난인데요. 하지만 또 원본을 다 보면은 또 다른 의견이 있고요. 이게 지금 세금 도둑 이런 댓글까지 나왔는데 굉장히 지나칠 수 있는 인터넷 여론들이 이제 거세지면서 많이 또 관심 갖게 됐습니다. 온라인에서 남녀 간의 이런 대결 구도가 심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저 동영상을 보고 옆에 여경찰은 뭐 하느냐, 그냥 직업이 경찰이지 여성 근로자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라든지, 그냥 싸움 말리는 시장 아줌마 같다는 비하 발언도 나오고요. 여경이 필요 없다, 더 늘린다는 게 것은 코미디다라는 이제 비난이 이어지죠. 여경 무용론이 이제 저기서 등장을 하게 되죠. 그 17일에 결국 경찰은 저 영상의 이제 풀 원본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내용은 이제 저 편집본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경이 경찰 입장을 보면서 설명 들을까요? 네네. 그렇게 실제로는 여자 경찰관이 피해자를 무릎으로 눌러서 제압을 한 후에 체포를 이어갔고 여성 경찰관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리적 충돌보다는 말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으나 결국 이제 여경도 이제 결심을 하고는 제압을 합니다. 이 폭행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리고 한번 이 남자분 빨리 와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을 했는데 그건 시민의 도움을 요청한 건 맞다라고 경찰이 인정은 했어요. 그런데 수갑을 시민에게 건네주고 자신이 한쪽 손으로 제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이 수갑을 채우게 했다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수갑을 양쪽에서 채워야 되는데 하나는 여경이 채웠고 하나는 급하게 도와주러 온 교통경찰이 채웠더군요. 교통경찰도 사실은 무전 지원 요청을 받고 합류한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제압을 했고 경찰이 수갑을 채웠고 체포를 결국 그러니까 했다. 마무리는 시민이 했다는 건 잘못된 사실이군요. 잘못된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건 이제 이 거짓 뉴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처음에 이 술 취한 두 노인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능한 경찰 이렇게 됐는데 저 두 주치 남성은 40대와 50대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아니고 사실은 중년 남성이다. 중국 동포였고 경찰 뺨을 때린 그 중국 동포는 구속까지 됐더군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1분 50초 전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주 월요일 밤 10시 서울 구로동의 한 술집 앞에서 이렇게 취객과 출동한 경찰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로 지금 처벌받을 수 있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해요. 집에 가실 거야 안 가실 거예요? 나 정이 갈 거야. 돈 너 갈 때 가 임마. 빨리 집으로 가세요. 경찰관한테 욕하면 안 되신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야, 임마. 경찰의 뺨을 때린 추객을 바로 제압하는데 옆에 있던 또 다른 추객이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던 여경이 이렇게 힘으로 좀 밀려납니다. 네. 여경이 주변 경찰의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추객 제압에 나서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객의 오른팔을 꺾어잡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남자가 하나 나와. 빨리 잡아. 빨리. 남자가 나오시 빨리 한번 잡아. 무릎으로 남성을 제압하고 있죠, 여성 경찰이. 네, 이후 화면이 흔들리다가 검게 가려지면서 이제 소리만 들리는데요. 소리만 들어볼까요? 어디에요 지금? 오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사람들이 이게 정신이 없어. 나는 안 쳤어. 태우세요. 아, 빨리 태웠어요. 태우세요. 빨리 태우세요. 쳐요. 아저씨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 구속합니다. 모두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 있고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이후에 이제 경찰차에 하는 모습이고요. 연행까지도 직접 여경이 합니다. 네. 마지막에 출동한 여성 경찰관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까지 고지까지 합니다. 미란다 원칙을. 네. 그러니까 업무 수행 매뉴얼 중에 경찰 입장에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별로 없었다라고 보이는 거고 이 네. 무전으로 동료들에 대해서 요청한 것도 매뉴얼에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보시면 저렇게 인사불성으로 주치자가 갑자기 난동을 부렸을 때 처음에 외력을 가하잖아요. 그럼 남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밀릴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밀렸다고 힘의 완력이 좀 부족하다고 업무 수행에 대해서 조금 너무 여경 무용론까지 나가는 건 좀 네. 지나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이 수갑 채우는 것도 남자 혼자 수갑을 못 채우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성별을 완전히 바꿔서 남성 경찰이 3명이 저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인터넷 여론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 영상을 보면 가장 비난받아야 될 사람은 경찰에게 뺨을 때리고 욕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성별을 특정해서 이 여성이 뭔가 힘이 약하고 여성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듯한 혐오를 좀 조장하는 네. 것은 우리 사회에서 좀 극히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도 지금 경찰관 A 경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성 경찰이라고 이걸 또 분리해서 달리 표현하거든요. 네. 이것도 젠더 감수성에는 맞는 표현 방식은 아닙니다. 물론이고요. 이 사건 자체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네, 굳이 네. 뭐 남성 경찰, 여성 경찰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금 인터넷에 논란이 된 여경이 제압을 못했다. 제가 갔을 때는 네. 완전히 제압하고 있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네. 무릎으로 그 사람 그 상체를 딱 제압하고 있었어요. 수갑만 못 채우고 있었는데 제가 경찰관입니다라고 얘기하고 딱 눈이 마주친 순간 수갑을 건너주고 채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한 손을 수갑을 채우고 다른 한쪽은 그 여경하고 같이 수갑을 채워서 차에 태웠어요. 남자도 수갑을 혼자 채우기는 제가 경찰 생활 27년 했지만은 쉽지가 않거든요. 진짜 그 여경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자, 그게 진실입니다. 자, 대충 알겠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그러니까 네. 누가 봐도 지금 이 사건 가지고 이게 논란이 될 게 아니죠. 논란이 될 만한 사건은 네. 아닌 것 같은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네티즌들은 아마 이제 젊은 청년층 네티즌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 자리에 남성 경찰이 갔으면 더 안전하게 제압했을 거 아니냐. 저는 자꾸 왜 여성 경찰을 더 많이 뽑느냐 이 논란까지 간 것 같아요. 우리 과거에 경찰이 현장에서 대처 미흡하게 한 사건들 많았습니다. 네. 그때는 그 개인 경찰관이 좀 부실했다, 경찰이 좀 수사 부실했다 이야기했지만 남성이 뭘 잘못했다, 남성 경찰관 없애자 이런 얘기는 안 했었거든요. 네.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가 볼 때 문제는 우리가 저런 주치자의 폭력이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공권력이 문제이죠. 아까 처음에 욕설하고 어떤 욕설이 나왔을 때 즉시 사실은 조금 더 강한 수준으로 제압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든 설득해서 어떻게든 좋게 집에 보내려다가 저렇게 무력하게 이제 몸싸움까지 일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공권력을 좀 강화해주고 경찰 권한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제도 개선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매뉴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런 실무회가 정착이 됐으면 저 3분의 경찰관이 초기의 진압을 완벽하게 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이
체력 검증을 좀 여성 경찰에 대한 네. 체력 검증을 좀 강화하자. 강화하자 이런 주장을 또 내나 네네. 논란이에요. 저거는 뭐 네. 일부 제가 보기엔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에서 여성 경찰이나 여성 소방관 또는 여성 군인을 뽑을 때 우리가 흔히 푸시업이라고 부르는 팔굽혀펴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체력의 기본을 보는 건데 이 여성 경찰의 경우만 조금 기준이 여성이 다릅니다. 약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땅에 대고 10번 팔굽혀펴기를 하는 게 기준이라고 해요. 근데 소방관과 군인은 남성, 여성 차이 없이 똑같은 자세로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런 거는 지금 경찰도 2020년부터는 기준 변경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앞으로 남녀 팔굽혀펴기 자세히 차이는 없을 거고요. 네. 해외 사례까지도 비교하고 있는데 저거는 다 동등하게 바뀌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건 큰 문제는 아니고 네. 오히려 이제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 경찰이요 전체 경찰 비중에서 한 10% 되는데 더 늘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성폭력 범죄라든가 여성들이 보호받아야 되는 범죄들이 많이 얼마나 늘고 있지 늘어나고 있는지 않습니까? 보여주실래요? 네. 네, 지금 이제 그래프로 나가는 것처럼 네. 2015년과 2019년 예정을 보면 12%에서 시작을 했고 사실 2017년은 10%로 줄었다가 이제 28%까지 가는 추세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여성 경찰의 현장에서의 필요성은 급격하게 늘긴 더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다. 네. 더 늘고 비율이 있다고 여성 봐야 경찰의 되겠습니다. 비율이. 네. 네. 알겠습니다. 표창원 의원 경찰대 교수를 역임했죠. 표창원 의원의 주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경찰관 업무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 경찰 업무에 필요한 체력과 기술은 경찰관이 된 이후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갖추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영국 경찰의 기본 태도예요. 과연 어떤 접근이 나으냐는 거죠. 만약 힘만으로 뽑는다면 뭐 격투기 선수나 뭐 운동선수만 경찰관이 돼야 되겠죠. 경찰 업무의 70% 이상은 사실은 소통입니다. 피해자 민원인 말씀 듣고 피해 상황들 갈등 조정 중재하고요. 여성 경찰관이 조금 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중재를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의 정도가 현실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는 여성 가해자, 여성 피의자의 경우에는 여성 경찰관이 뭐 압수를 한다든지 수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성추행 문제가 안 생기죠. 사실은 물론 완력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뭐 힘이 좋은 남성 경찰관이 투입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표창원 의원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가끔씩 경찰을 만날 일이 생기지만 살면서 이 경찰이 하는 일들이 뭐 분석을 하거나 수사를 하거나 소통을 하거나 공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의 업무 중에는 현장에서 체포하는 업무가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이야기하기 어렵게 수사, 그리고 범죄의 예방, 분석,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경제, 사기 이런 범죄에는 여경 투입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꼼꼼하고 섬세한 부분에 대한 어떤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범죄나 아동학대, 가정폭력에도 또 특수하게 더 잘하시는 여경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 비춰보면 여러 가지 신체 조건이 약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더 잘할 수 있죠. 이것을 잘 배치하고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대한민국 경찰 조직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단편적인 것만 보고 특별 성별을 줄여야 된다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진관 준비했는데요. 네, 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억만장자가 로버트 스미스라는 분인데 미국 시간으로 어제 비 애틀란타에 있는 사립대학 모어하우스 컬리지 졸업식에 참석해서 연설하다가 졸업생 전원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제가 학자금 융자액 다 갚아주겠어요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 돈 한 5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500억 원, 그렇죠. 굉장히 놀란 충격적인 표정을 학생들. 화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의 어떤 봉사, 희생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는 데 저런 분들이 얼마나 현격하게 기여할지 우리나라도 학자금 대출 때문에 고생하는 대학생들 많은데요. 기쁜 소식일 것 같습니다. 화제가 된 거는 모교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스미스라고 하는 저 흑인 로버트 스미스라는 억만장자는 저 회장은 아주 큰 명문대를 나왔더군요. MIT 출신의 코넬대를 나왔는데 저 모어하우스 컬리지가 흑인 학생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400명의 졸업생에게 그야말로 470억이 넘는 돈을 탕감해 준 거예요. 내가 갚아줄게. 이걸 믿지 못한 학생이 단상에 올라서 악수를 하면서 다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빚 걱정하지 말고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게. 다 눈물 흘렸겠죠. 자, 최영일 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은
박범계, 장재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